네, 월요일 아침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1번지 똑똑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의 상임 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단일화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등록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꺼냈는데 시점으로 어제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조금 전격적이었다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달째 지지율 답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갤럽 조사 1월 둘째 주 17%를 찍은 이후를 정점으로 그다음에 계속 하락 보합세를 하더니 최근에 이제 10% 안팎까지 이제 지금 계속 그런 유지를 보이는 게, 현상 유지를 보이는 게 지금 계속 여론조사의 지표로 나오고, 그런데다가 지금 그 김혜경 과잉의정 그 논란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논란, 발언 논란 때문에 사실 지난주부터 양강구도 결집이 뚜렷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양 지지층이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오히려 중도층을 치고 들어갈 만한 그런 요인, 호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양강 후보의 앵글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지금 미디어 환경도 그렇게 설정이 돼버리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임명진 후보, 임명진 목사님이라든가 그러면 각종 시민 주대한 교수든 시민단체 쪽에서 굉장한 단일화 압박을, 특히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층에서 단일화 압박을 했던 것이 그 최근 한 일주일간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그다음 어쨌든 이제 선거 등록과 동시에 이제 이걸 했는데, 근데 과연 선거 등록과 동시에 이 단일화 제안 던지는 게 맞는가? 시점적으로 이게 과연 전략적 판단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안 후보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던지면서 또 부인의 코로나 확진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 메시지의 파급력도 파급력이지만 내후외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단일화를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랬는데 등록하면서 단일화하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최후 통첩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더 이상의 나는 이제 조건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양보를 큰 틀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양보라기보다는 이 말을 바꾼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일화가 되든 대선 안주가 되든 나는 그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해버림으로써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내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나중에 다시 그 말을 뒤집거나 그래요. 또 번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안 후보가 갖는 지금 무슨 메시지든 메시지의 힘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단일화 제안을 받은 그런 셈이 됐는데 반응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단판 방식, 이걸 생각해 왔는데 여론조사, 그것도 서울시장 후보 선출할 때 방식을 그대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 특히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준석 대표는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던데, 윤석열 후보가 그 단일화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그 대의는 공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신과 나는 한편이 될 수 있다, 이 전제하에서 단일화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최소한 민주당 쪽에서 야, 너 윤석열이랑 편먹지 말고 우리 이재명이랑 편먹고 같이 하자, 이 얘기는 앞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이제 나는 이쪽 편이야라고 선언한 셈이 됐으니까요. 그렇으니까요. 그러면 이재명과 단일화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정권 교체 대의에 찬성했다는,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을 품고 있다, 이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여론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정말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대의를 제대로 이 여론조사 방식이 이게 대표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연합정부 공동정부 구성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면 그에 상응한 예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누차 반복해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앞으로 아마 이제 어떤 방식이 됐건
아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만남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예우 또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이태규 본부장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 3일 안에 단일화 제대로 안 되면 국민의힘이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고 다만 안철수 후보는 진중하게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데드라인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정기남 대변인.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쉽겠어요. 어쨌든 뭐 기대라기보다는 그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게 자칫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야당의 그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그 단일화가 지금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명분 자체도 그렇고 지금 시점 자체도 그렇고 뭐 여러 측면을 감안할 때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사실상 저는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철수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후보가 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어떤 후보가 더 어느 정치 세력이 더 공동정부라든지 공동정부에 대한 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정치는 우리가 생물이란 말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쪽으로 방향이 기운 건 맞다. 그러나 그 안철수 후보와의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본다면 그 또 다른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박원석 단장,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솝 우하의 신포도, 예, 뭐 그런 심정일 것 같죠? 그렇죠, 뭐 계륵이죠 일종의. 예. 네. 근데 뭐 민주당도 여전히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고심 끝에 단일화 제안을 하신 건 같은데 전략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저런 단일화 제안이 힘을 갖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서도 말씀하셨던 갤럽에서 여론조사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만약에 예상하지 못하는 전격적인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진정성 측면에서나 혹은 기세 측면에서나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유리한 국면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정체되고 좀 하락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등을 보이면 저건 만회가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태규 본부장이 예. 나왔던. 그러니까 단일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일화를 예,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라고 하니까 그래 뭐 단일화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근데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이제 완주한다. 주로 그런 말 할 때 정기남 대변인이 쓰는 말은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러거든요. 네, 뭐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게 말이냐, 이제 막걸리냐, 실제 나타날 양상은 저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되면 완주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등을 보이는 순간 무슨 뭐 진정성이고 뭐고 다 없고 그때부터 몰매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 단일화를 던져놓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수용할 가능성이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물론 안철수 후보도 러닝메이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종의 이제 공동정부론과 같은 구상도 그 기자회견문의 일단에 포함은 시켰지만 근데 이제 명분이 굉장히 옹색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만약 이게 국민의힘의 힘과 잘 안 풀리면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서 무슨 공동정부 그 지분 협상을 한다. 그거는 정치가 진짜 뭐 난장판 엉망진창이 이제는 되는 민주당으로 가기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새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등장을 하셨고 이번 대선 앞두고 유독 양당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 이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시대 교체고 정치 교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쌓아오셨던 명분을 본인이 지금 허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상 선거는 3자 구도로 전환됐고 이 35년 양당 정치에 맞설 유일한 대안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자 구도라고 결론이 좀 그래서 와닿진 않네. 3자 구도라고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아예 정의당 공보단장인데 그 정도 얘기하셔야죠. 물론요. 그 얘기는 하지만 근데 잠깐만요. 박원석 단장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이태규 본부장 그 라디오 출연한 거 들으셨다면서요. 저는 이제 못 들어봤는데 그 들으면서 느낌이 지금 이태규 의원이 총괄목 본부장인가 하고 있죠. 예. 이태규 본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나온 얘기 같이 들리던가요? 아니면 이태규 본부장도 미처 몰랐던 것 같이 느꼈습니까? 몰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당연히 내부에서 핵심 참모들과의 상의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만약 이게 이제 거부되거나 혹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자라는 이제 이 플랜 있어야죠. B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플랜 B가 제대로 작동할 건가에 대해서 이태규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다. 이 선거판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플랜 B가 있다면 뭘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것들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어떤 그 워딩이 힘을 가지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일관성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데 이제 어쨌든 한번 번복이 됐잖아요. 단일화 뭐 절대 안 한다. 뭐 무한 루프처럼 반복하다 결국은 이제 단일화 제안 먼저 했는데 아까 조금 전 박 단장님 이제 그 기자회견만 말씀하셨지만 전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 약속을 공언하자. 그 후에 여조를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 그다음에 승리 후에 차기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함께 노력하자. 저는 아마 조건절과 후의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건 윤석열 스타일도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는 마당에 이걸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리하게 하다 보면 서로 모양만 빠지고 힘만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런 어떤 티키타카 형식은 갖추되 안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차기 정부의 국정비 혁신 과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것을 통 크게 이른바 정치 혁신 과제를 통 크게 세게 얘기하고 우리 공동으로 국민 앞에 서서 대국민 담화한 다음에 통 크게 우리 후보간 담판합시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를 조금 바꾸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게 혹시나 기대하는 플랜 B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뭐 그게 플랜 B가 아니라면 다른 플랜 B는 완주거든요. 완주는 이 동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완주 가능할지 전 사실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마라톤 안주는 여러 번 했죠. 뭐 개인 마라톤과 단체 마라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경재 단장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 카드는 국민의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건 모를 일이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길 것 같기는 한데 이 과정 자체에서 아마 뭐 룰 협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마 이재명 후보의 측의 공간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고 한순간 한 번에 그냥 이게 뭐 협상이 끝나야 되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윤석열 후보에게 모여져 있으니 이거를 큰 틀에 기반으로 해서 공동정부 구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참 궁금한 게 정의남 대변인.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제3의 후보로서 이제 캐스팅 보트 비슷한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이쪽 저쪽에서 다 구애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쪽 그리고 받아들여질까 궁금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은 얼른 생각해 보면 스스로 몸값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참 계산이 잘 안 나와요. 뭐 얼마나 계산이 안 나오면 국민의당 관계자들조차 도대체 그렇게 그동안 완주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정확한 뜻이 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만큼 곤혹스러웠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저런 결정을 함으로 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또 철수냐라고 하는 그 비판을 면키는 참 어려워지게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정말 역할하고자 했다면 저는 단일화를 제안하는 방식보다 그 여론조사 방식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단일화의 어떤 뭐 의미라든가 이 가능성만 던져놓고 소위 이렇게 어떤 상황을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뭐 공동정부라든가 뭐 이런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든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여론조사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거의 지금 좀 전에 김경희 단장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실상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상 질질 끌려가는 완주를 할 거냐, 아니면 철수할 거냐. 다시 철수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정권 교체, 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손 들어줄 거냐.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있죠.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를 한두 번 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제가 볼 가능성이 아직 때는 있다고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 경선을 제안했잖아요. 그 사안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또 다른 그렇다면 방식으로 논의하는 거죠. 뭐. 제가 볼 땐 다른 방식을 지금 논의하면 할수록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단일화 효과 자체가 오히려 더 약화될 걸로 보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안철수가 정치를 해온 방식이기도 해요. 최소한 저는 이런 노림수는 있다고 봐요. 어떤 막판에 어떤 식이 됐든 정권 교체 그 여론에 몸을 실으면서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의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이나 지분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박원석 단장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전체 뭐 정권 교체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오고 갔던 발언에 대한 신뢰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심지어 대통령 빼고는 다 가져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 제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쪽은 진정성이 없구나. 신뢰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다.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침에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태규 의원이 예.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가 오고 갔으나 그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얘기가 오고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공식적인 제안, 이를테면 후보가 아니면 후보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에드벌룬을 띄우듯이 이건 사실 흔들긴 거죠. 그런 제안이 왔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걸 진정성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 명분인데 그동안에 어쨌든 정권 교체를 안철수 후보도 얘기를 해왔던 그런 어떤 후보로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민주당과 뭔가 공동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문에 수많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안철수 대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구체제와의 결별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고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 구체적 결별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국민의힘은 구체제 한 축이잖아요. 가장 책임이 있는. 근데 구체제와 손잡고 구체제와 결별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 들어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 끊임없이 수명이 다한 그런 양당 체제를 강화시켜온 정치공학인 단일화 논리로 투항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플랜 B, 어떤 플랜 C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에요. 자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쨌든 저걸 제안하는 순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니까요. 처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당장에 가령 공동정부가 뭐 가령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어느 쪽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당장에 무슨 총리나 또는 무슨 장관 몇 석 이것보다도 본인이 언젠가는 대통령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다음에 본인이 정치 세력으로서 그 세력을 키워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국힘 쪽 안에 과거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함께 옮겨갔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화할 때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꽤나 안철수 쪽에 대해서 호감과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니
이런 가능성이 국힘 안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훨씬 넓어지지 않나. 아마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그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하고 가까운 사람 우리 당에 많다면 또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하긴 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과거에 거기에 있다가 근본적으로 이제 아니다 싶어서 떨어져 나오긴 했죠. 저는 사실 네. 타이밍을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 했을까? 대선 후보 등록이 어제 했을까?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 적폐 수사 그러니까 집권 후 적폐 수사 그 논란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지율에 약간 미세한 조정들이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더더군다나 사자 대결 구도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이지 이재명 후보를 압도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리드 상황이 내가 판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나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면 만일 한다 그러면은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7대3 득표, 그러니까 70% 가까운 득표를 해서 민주당을 180석에 그냥 거대 야당 정도로 고립시켜버리고 우리가 국정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만일 당신이 설령 진다면은 이 야권 분열 패배에 대한 최고 책임은 당신이 내지 않을 거절해서 당신이 지는 거고 만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철학과 어떤 국정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이 다 받아서 나오고 5대5로 우리가 내치와 외치를 뭐 분할해서 가자든지 이런 식의 전략적 타이밍이 그나마 어제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그동안 안철수 정치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게 제가 또 철수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한 표현 속에는 안철수 정치의 소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위 이른바 양대 정당 어떤 적대적인 양대 정당 정치의 어떤 폐해라든지 또 진영 정치를 극복하겠다. 그런 게 그 부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를 뛰어넘어 어떤 새로운 정치 교체 이런 가능성까지를 열어놓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이른바 지난 20대 국회만 하더라도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음으로 해서 이른바 다당제 의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일치 없어요. 그냥 묻지마 정권 교체, 단일화 이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따가울 거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안철수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를 하고자 했다면 저는 이를테면 공동정부 구상과 더불어서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 교체 또 어떤 다당제의 어떤 실현의 토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일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정권 교체 하나의 대의만을 얘기하면서 소위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뭐 무릎을 꿇는 방식의 이런 단일화는 국민적 감동을 주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게 또 안철수 정치 소명에서도 어긋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다고 딱 해버리니까 섭섭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정말 절박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좀 신뢰성 있는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은 맞는 얘기죠. 실제로 상당한 물밑 작업을 했었고 그런 물밑 작업의 결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사실은 후보 간 담판을 통해서 공동정부라든지 또 책임 총리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선거구제 개편 이런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단일화 문제 단일화 플러스 알파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접근 자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 다가갔느냐 뭐 예.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되짚어볼 뭐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말씀에도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게 안철수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민주당으로 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고 안철수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으면은 그거는 뭐 정치공학이고 야합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사실은 다 정치공학이고 야합이고 양당 정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양당 정치와 손잡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형용 모순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가서 정말 이 다당제 질서 하에 다원적 민주주의를 열어야 되고 그건 이제 제도의 힘으로 가능한 건데 그 제도 만들어 놨더니 그걸 다 뒤엎은 게 거대 양당들이 뒤엎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당 모두 이 안철수를 놓고서 자기중심적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이 합친다고 야합은 아니죠. 예. 야합은 다른 의미죠. 네, 1번지 똑똑 함께 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단일화 깊이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어떤 게 변수가 될지 대선 전국 들여다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